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오나노 모바일 AP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탑재될 엑시노스가 기존 엑시노스 990일까 아니면 개량된 버전인 엑시노스 992일까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엑시노스 992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능 개선이 문제인데요. 이 반가운 소식은 삼성의 엑시노스가 최근 성능 개선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992는 삼성 오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것이고 올 8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를 JD넷이 최초 보도했고 나머지 샘모바일, WCC 에프텍 등 미국 외신이 일제히 추정 보도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나노 파운드리에서 올 8월부터 엑시노스 992가 생산되고 내년에는 AMD의 GPU IP를 탑재한 엑시노스 1000이 나와서 갤럭시 S21에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나노 파운드리로 최초로 만들어지는 엑시노스 992의 사양도 나왔는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엑시노스 992는 ARM의 코텍스 A78 CPU와 말리 A78 GPU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U, GPU 모두 A78, G78, 78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S20에 탑재된 엑시노스 990이 쓴 ARM의 코텍스 A77, 말리 G77보다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는 셈입니다. 뒤에 숫자가 클수록 최신 버전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도 CPU로 A78을 쓰면 77보다 20% 더 효율이 좋고 그래픽에서도 말리 G78은 77보다 25% 더 성능이 낮다고 합니다. 또 엑시노스 992는 삼성의 몽구스 코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990이 갤럭시 S20에 함께 짝을 이룬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에서 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 1000을 내놓기 전에 엑시노스 992라는 엑시노스 990의 개량형 버전으로 일단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992가 EUV 장비가 들어간 오나노 생산 라인에서 처음 나오는 오나노 모바일 AP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엑시노스 992가 6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5나노로 수정된 것입니다. 시기는 8월부터 대량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갤럭시 노트 20에 엑시노스 992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최종 픽스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992가 양산되는 시기 그리고 전작인 엑시노스 990이 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삼성 모바일 AP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두루 감안할 때 갤럭시 노트 20의 탑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990의 개량형 버전인 엑시노스 992를 내놓는데 퀄컴은 스냅드래곤 865의 개량형 버전인 865 플러스를 왜 안 내놓느냐 하는 질문 말인데요. 외신에서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내년으로 출시가 미뤄져서 올해 나올 고사양 IT 기기에는 865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IT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악화되면서 퀄컴이 굳이 865 플러스까지 내놓을 유인이 낮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현재 관측대로 865 플러스가 올해 안 나오게 되면 갤럭시 노트 20은 스냅드래곤 865와 엑시노스 992가 쌍을 이뤄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의 엑시노스 990은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갤럭시 S20 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비량과 오토포커스 등의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도를 종합해보면 삼성은 엑시노스 성능 개선에 절치부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8월부터 엑시노스 992로 5나노 AP의 첫 양산이라는 워밍업을 한 뒤 내년에는 엑시노스 1000으로 한결 달라진 평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하웨이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웨이가 미국 규제를 대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TSMC로부터 공급받은 칩의 경우도 통신칩은 최소 1년, 모바일 AP, 그러니까 모바일 칩 같은 경우는 6개월가량은 재고를 축적했을 것이란 관측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니케이에서는 하웨이가 미국 업체로부터 받는 칩의 경우는 최대 2년치 재고를 쌓아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령 자일링스가 공급하는 FPGA 같은
칩의 경우 통신기지국이나 클라우드 서버용에 사용되는데 2년치 정도 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웨이는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그 하웨이 CFO이기도 한 멍원저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됐었죠. 런정페이 딸입니다. 그때 당시가 2018년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2018년 말부터 하웨이가 미국 칩을 필요보다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고가 많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그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당연히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고 축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하웨이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 하웨이의 제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